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54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24,4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38명, 해외 유입은 16명입니다. 이틀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틀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현황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신규 확진자가 54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국내 발생은 38명, 그리고 해외 유입은 16명입니다. 현재 치료 등 격리 중인 사람의 숫자는 1,479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또 증세가 심각한 위중증 환자의 숫자는 9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한 분이 돌아가셔서 지금까지 사망자는 428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발생 확진자 38명에 대해서요. 지역별로 확진 장소를 살펴보면요. 서울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9명, 그리고 부산과 대전이 각각 5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검사한 1,600여 명 중에서요. 양성률을 따져보면 한 0.5%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석 연휴 이 코로나19 대유행을 우려는 했지만 그렇군요. 확실히 현재까지는 잘 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개천절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도심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정부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예고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이 불법 집회 주최자, 이 참여자를 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확진자가 이 발생할 경우에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네. 다중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을 땐 이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네. 지난번 이 개천절과 유사하게요. 인파가 몰리는 변수를 막기 위해서 경찰은 이 광화문 광장 일대 경찰 버스 이 차벽과 그리고 철제 펜스 등을 설치합니다. 네. 또 지하철을 운영하는 이 서울교통공사는요.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에 광화문 인근 역사 4곳에서 열차가 무정차로 통과하고 출입구를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CCTV로 현재 시청 그 광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 이제 방역 당국의 이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네, 현장으로 가서 직접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확진자는 26명, 비수도권 지역은 12명입니다. 어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의 이동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환자 발생 수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연휴로 검사량이 줄었던 지난주에 비해 이번 주 검사량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수는 거의 비슷한 점을 감안할 때 환자 발생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판단합니다. 다만 아직 잠복기가 충분히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평가를 확정하기는 이런 시기입니다.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석 연휴로 인한 영향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 중 많은 국민들께서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주고 계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직전 주말에 비해 약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은 10월 9일 오늘 한글날을 포함한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며 마지막까지도 국민들께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지금처럼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연휴 이후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 꼭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이번 일요일에 종료되는 만큼 다음 주부터는 거리두기를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해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와 각 부처,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며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번 일요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한글날 집회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날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 가운데 10인 이상 집회를 신고한 모든 단체에 대해 집합 금지를 통보하는 등 총
139건에 대해서 금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집회 강행을 막기 위해 지하철 방송,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안내하고 있고 서울시에 등록된 전세 버스의 임차 제한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회 당일에도 인근 시청역, 경복궁역, 광화문역 등의 역사의 무정차 통과나 시내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경남, 충북, 충남 등 각 지자체에서도 집회와 관련한 전세버스 운송 자체를 운송 자제를 요청하거나 상경버스의 예상 출발지를 당일 현장 확인하는 등 수도권에서의 집회로 인한 지역 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오늘 불법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며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모든 불법 행위는 면밀한 채정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며 집회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로 약 6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오늘과 이번 주말 다수의 사람들이 대면으로 밀집하게 되는 집회 행사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정치적 고려 없이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성과 방역 필요성을 고려하여 모든 단체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추석 연휴의 여파를 살피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석 특별 방역기관의 노력이 이번 가을과 겨울 우리의 일상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며 특별 방역기간이 이어지는 주말까지의 연휴 기간에도 외출이나 다중이용시설 방문, 여행 등 장거리 이동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외출하시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뿐 아니라 각 시설에서 요구되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말에 맞아 종교 활동을 하실 때에도 방역 수칙 준수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도권의 교회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비대면 예배 운영을 위한 필수 인력 기준과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예배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소모임과 식사,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생활 속에서 효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상과 방역 원칙,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찾는 것은 국민과 정부 모두 처음 시도하는 일이기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번의 위기를 극복하며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법과 경험을 쌓아가고 있고 이번의 시도 역시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함께 답을 찾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각계 각층의 의견과 창의적 발상을 폭넓게 수렴하며 방역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 당국과 함께 일상의 방역 실천을 이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역당국이 이제 현 상황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검사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유지되는 걸 봤을 때 이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감소 추세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 추석 연휴, 이 잠복 기간 2주를 고려하면은 아직까지는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우리 휴대전화 이동량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줘서 일단 감사하다고 네. 표현하면서 직전 대비 휴대폰 이동량이 11%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말까지 11일까지가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인 만큼 네. 잘 이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1일까지가 이제 특별 방역 기간이고 11일 이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앞서도 이제 총리가 중대본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요일 날 발표를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종료가 네. 되면 이제 다음 주 거리두기는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이걸 정해야 되는데요. 지금 전문가들하고 지자체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수렴해서 네. 방안을 마련해서 일요일 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괄적으로 뭐 2단계, 뭐 1단계로 낮춘다 이런 안보다는요. 그 2단계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각 시설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금 더 올릴 건 올리고 낮출 건 낮출 것인지에 대한 안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뭐 가족이라든가 군부대 같은 경우에서의 이제 산발적인 감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요 감염 사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요. 네. 이 추석 연휴에 전파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이 경기도 화성시 한 가족 모임에서 여럿이 네. 확진이 됐는데요. 이들은 이 연휴에 가족 모임을 가졌는데 당시 참석했던 8명 가운데 6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또 대전 일가족, 또 지인 모임 집단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10여 명 넘게 나왔는데요. 뭐 가족 식사 모임하고도 연결돼 있고 또 이 경우는 또 지인하고의 만남도 연결돼 있고 좀 복잡하게 지금 연결고리가 번져나가고 있는 양상이어서 더 여기서도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밖에도 뭐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이나 경기 의정부시의 재활 전문 병원이죠. 마스터 플러스 병원 등에서도 지금 추가 확진자가 계속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마스크 쓰기가 이제 생활화가 됐는데요. 개인 방역 수칙 중에 이제 손 씻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손 씻기와 관련해서도 어떤 조사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마스크와 함께 네.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 손 씻기인데요. 요즘 좀 간과되는 경향이 네.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 얼굴에다가 손을 자주 갖다 대는 경향이 있는데요. 만약 뭐 바이러스가 손에 묻었다면 자신의 손으로 이 눈과 코와 입에다가 네. 바이러스를 이렇게 접종하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손 씻기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접촉 빈도를 분석해 봤는데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에는 이 1시간 동안에요. 평균 22번 얼굴에 손을 갖다 대는 그렇군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특히 이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높이는 코의 경우에는 한 4.7회 정도, 그리고 입은 2.9회, 그리고 눈 같은 경우는 1.8회 정도 손을 갖다 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어린이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아서요. 그렇겠네요. 1시간 동안에 46회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네. 입은 한 12.7회, 코는 10.2회, 그리고 눈은 한 4.9회 정도 만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이 손을 얼굴에 갖다 대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게 얼굴에 손을 갖다 대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결국 손에 묻은 바이러스를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대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손 씻기를 자주 해야 되고 철저히 하는 게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 관련해서도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제 날이 선선해졌는데 그 여름에 이제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있었잖아요. 이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당연히 뭐 네. KF80 이상 마스크가 면 마스크나 이 덴탈 마스크보다 훨씬 더 안전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 면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도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요. 네. 바로 이 앞에 튀는 침방울을 차단하는 정도의 효과는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인 상황에 맞게 착용하는 게 좋겠고요. 다만 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있어야 하는 분들, 그리고 또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라면 KF80 이상 좀 더 안전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휴 이후에 이제 호흡기 질환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좀 선별 진료소에 가서 또 검사를 받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울산 화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젯밤 울산 33층 주상복합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주민 수백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거센 불길이 계속되는데요. 먼저 화재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준석 기자, 화재가 발생한 지 11시간이 넘었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의 불길은 거의 다 잡혀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고층에서 불씨가 남아 다시 번질 위험이 있는 만큼 소방당국은 고가 사다리차와 이 헬기 등을 동원해 계속 물을 뿌리며 잔불을 끄고 있습니다.
이 잡히던 불길은 오늘 아침 6시쯤 18층에서 다시 살아나 건물 33층 꼭대기까지 한때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 건물은 최고 높이가 113m로 70m 이상 고층에서 다시 타오르는 불은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고 소방대원의 접근도 어려워 진화가 힘들었습니다. 날이 밝자 소방청은 울산은 물론 인근 부산과 경남의 소방본부에 장비와 인력 등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소방청은 현재 건물 15층에 현장 지휘소를 설치하고 잔불을 정리하면서 집에 남아있는 주민이 있는지 가구별로 찾아다니며 수색과 구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 불이 난 시각이 늦은 밤이었는데요. 오늘 새벽 옥상으로 대피한 주민들 모두 안전하게 구조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고층에 살던 일부 주민 20여 명이 불이 나자 즉시 옥상으로 대피했고 출동한 소방대원과 함께 비상 계단을 통해 즉시 대피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이 불이 난 주상복합 건물에는 이 127가구에 모두 380여 명이 사는데 불이 났을 때 건물 안에 있던 주민이 몇 명이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기 전에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 건물 중간에 있는 피난 안전구역, 그러니까 이 대피층을 비롯해 옥상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확보돼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금까지 실종 신고나 숨진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화재로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은 울산시에서 마련한 호텔 등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번 화재는 한때 33층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일 정도로 규모가 컸는데요. 하지만 불의 규모에 비하면 다행히 중상이나 사망 등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속한 대피가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박중관 기자입니다. 울산의 3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 불이 난 시각은 어젯밤 11시 10분쯤. 12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외벽을 타고 번지면서 한때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길이 건물 외벽에서 치솟자 놀란 주민들은 비상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층에 있던 주민들은 건물 옥상이나 피난 대피층으로 이동했고 저층에 사는 주민들은 건물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가족들이 28층의 테라스에서 16명이 지금 구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대피층과 옥상으로 가는 통로가 확보돼 28층 대피층에는 23명의 주민이, 옥상에는 26명의 주민이 자력이나 소방관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대피했습니다. 제가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 보고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이제 그 비상계단에 계신 분들을 같이 데리고 옥상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이들을 비롯해 주민 77명이 소방대원들에 의해 불이 난 지 6시간여 만인 오늘 오전 5시 30분쯤 모두 구조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의 구조 노력과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가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개천절에 이어 오늘 한글날에도 대규모 도심 집회는 금지됐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들은 집회 대신 소규모 기자회견과 차량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송낙규 기자, 오늘도 도심광장 주변이 차량으로 둘러싸인 상태인가요? 네, 보시는 화면은 KBS 파노라마 카메라에 찍힌 실시간 영상입니다. 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 광장인데요. 경찰은 오전부터 광장 일대 주변을 경찰 차량으로 둘러싸는 이른바 차벽을 설치했습니다. 시위 목적이 아니라면 광장 안으로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봉쇄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주요 길목에 설치한 검문소는 지난번 90곳에서 57곳으로 줄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서울시도 오늘 집회 상황에 따라 광화문 인근 대중교통을 일부 제한할 계획인데요.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지하철은 정상 운행하고 있지만 광화문 광장 방향 출입구는 통제된 상태입니다. 법원이 도심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경찰은 차벽 설치 등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15 비대위를 비롯한 보수 성향 단체들은 집회 통제 조치에 반발하면서 오늘 곳곳에서 소규모 기자회견으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10대 미만의 소규모 차량 시위는 허용한 만큼 지난 개천절에 이어 오늘도 차량 시위대가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 집 주변을 돌며 항의 시위를 벌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강원도 화천의 한 양돈 농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사육돼지에서 1년 만에 재발하면서 당국의 방역 조치도 강화됐습니다. 보도에 우정아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어제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도축장을 돌아보던 중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화천군의 한 양돈 농장에서 출하된 어미 돼지 3마리가 폐사한 겁니다. 정밀 검사를 벌인 중수본은 오늘 새벽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양돈 농장은 돼지 940여 마리를 사육 중이었습니다.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만입니다. 확진 판정으로 중수본은 오늘 오전 5시부터 모레 오전 5시까지 48시간 동안 강원도와 경기도의 양돈 농장과 도축장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발생 농장은 물론 인근 10km 이내 사육돼지에 대해 전부 매몰 처분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처음 발병한 이후 강원도에선 야생 멧돼지에서만 발견돼 왔는데 사육돼지에서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9월 국내 첫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데다 치사율도 최대 100%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타격을 입은 양돈 농장들이 재개를 노리던 시점에 다시 재발해 또 한 번 농가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관련 정부 부처에 예방적인 매몰 처분과 멧돼지를 대비한 울타리 보강 등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오늘 새벽 4시 38분에 경북 경주시 부근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경북 경주시에서 남남서쪽으로 13km 떨어진 내남면 상신리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경북 지역에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3의 진동은 실내, 특히 고층 건물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해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울산, 경남 지역엔 진도 2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이번엔 미 대선 소식 알아봅니다. 오는 15일 2차 TV 토론을 화상으로 진행하자는 제안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화상 토론은 안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대면 토론에는 부정적 입장으로 토론위원회 제안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금채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차 토론을 화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은 TV 토론을 주관하는 미 대선 토론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고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안전 확보 없이 토론은 없다는 입장인 만큼 절충한 셈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I heard that the commission a little while ago changed the debate style, and that's not acceptable to us. 토론을 안 할지언정 화상 토론은 시간 낭비라고도 했습니다. 그럴 거라면 차라리 유세단이겠다고 했습니다. No, I'm not going to waste my time on a virtual debate. That's not what debating's all about. You sit behind a computer and do a debate. It's ridiculous.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15일 대면 토론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We don't know what the president's going to do. He changes his mind every second. So for me to comment on that now would be irresponsible.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완치 판정도 받지 않았다며 토론위원회 제안을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If I'm going to follow the commission recommendation, if he goes off and he's going to have a rally, I don't know what I'll do.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는 TV 토론위원회와 바이든 후보를 비난하면서도 그렇다면 15일 토론은 건너뛰고 29일에 한 번 더 하자는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후보 측은 트럼프 진영의 수정 제안을 거부하고 오는 15일 필라델피아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오는 15일 TV 토론이 무산되고 오는 22일 TV 토론이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어제부터 한국과 일본 기업인들이 14일 격리 없이 서로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막혀있던 하늘길이 7개월 만에 다시 열린 건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그동안 규제해왔던 자국민의 한국 관광도 일부 완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 인근 나리타 국제공항 출국장. 안내 표지판에 서울행 항공편이 크게 늘었습니다. 단기 방문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격리 조치를 면제해주는 특별 입국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再開になって
自由に行ってこれるようになって、仕事も安心して行け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 라면 등 한국 식품을 수입해 일본에서 판매하던 이 업체도 숨통을 틔웠습니다. 반년 넘게 불가능했던 한국 출장이 가능해진 덕분입니다. 向こう行ったら2週間を隔離をしなきゃいけない。で、日本に戻ってきてまだ2週間。で、ビジネスやってる私たちにとっては非常にロスな時間。 다만 일본 비자를 받는 절차가 까다로워 규제 완화 첫날 일본 입국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 대상에서 제외된 관광 분야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에 자국민의 해외 여행 규제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위험 등급을 여행 중지를 권고하는 3단계에서 불필요한 여행 자제를 뜻하는 2단계로 낮춘다는 겁니다. 대상은 한국을 포함해 싱가포르와 태국 등 12개의 나라입니다. 일본 언론은 이 같은 조치가 한국 등이 일본에 대한 여행 규제를 낮춰주길 기대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공공장소에 처음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베를린 당국이 허가를 취소하고 일주일 안에 철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철거 요구가 있은 뒤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베를린시 주택가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시민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며 설명문도 읽어봅니다. 그런데 설치 허가를 내줬던 구청이 어제 갑자기 허가를 취소한다며 오는 14일까지 철거하라고 소녀상을 세운 시민단체에 통보했습니다. 구청은 철거 명령 사유에 대해 신청 당시 알리지 않은 설명문을 설치해 독일과 일본 관계에 긴장이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편적인 전쟁 피해 여성 문제가 아닌 한국 측 입장에서 일본을 겨냥하는 것은 공공장소를 도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코리아 협의회는 신청 당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할 것임을 밝혔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며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미 신청을 해서 저는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독일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이후 주독 일본 대사관은 베를린 주정부와 해당 구청에 잇따라 철거 요구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외교부는 적절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철거하고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일본 스스로 밝힌 바 있는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행보라고 봅니다. 당초 1년 허가를 받은 소녀상이 앞으로 일주일 안에 철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